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형영어 2급 기출문제 105회 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영문 해석인데요. 1번 보시면 given the below. 자, 아래가 주어졌을 때 which facility would best fit to KM Corporation? KM Corporation의 가장 적합한 facility라고 나왔는데요. facility는 시설 뭐 이런 뜻도 있고 어떤 편의를 제공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금융적인 편의, 대금지급과 관련된 금융 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Which is doing business on an open account terms. 자, open account 우리 줄여서 OA 거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OA 거래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는 외상 거래. 자,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물품을 송부하고 나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정해진 만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로 송금의 형태로 나중에 돈을 주기로 하는 이런 형태예요. 하나는 이제 청산계정의 형태도 OA라고 부르죠. 청산계정이라는 건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 빈번한 거래가 있을 때 서로 주고받을 돈이 계속 생겨요. 그러면 그 각각의 대금들을 그때그때 송금하는 것이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계정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줄 돈 받을 돈 쭉 정산을 했다가 나중에 상계시켜서 나중에 잔액만을 송금하는 거래요. 자,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OA 거래에서는 위험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품 먼저 송부해 놓고 나중에 대금 받는 걸 기다리는 것이고 그에 대한 매수인의 대금 지급에 대한 확약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이런 거래이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박스 안에 보겠습니다. KM Corporation is contacting a bank. 그 KM Corporation이 은행하고 어떤 연락을 합니다. To seek a financing facility.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facility 금융상의 편의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걸 더 명확하게 financing facility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융상의 편의를 얻고자 해서 against their account receivable. 자, account receivable이라고 나오는 부분들도 좀 챙겨 두셔야 되는데요. 이건 회계적인 용어로 이런 외상 거래를 하고 나서 매도인이 가지는 매출 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외상 매출 채권 얘기할 때 account receivable 이라고 표현한다. 자, they want to sell the account receivables. 이러한 외상 매출 채권을 그들이 팔고 싶어 한다. KM Corporation이 누구한테 팔까요? 예, 은행한테 팔고 싶어 하는 거야. 내가 돈 받을 권리를 은행한테 매각을 하고 돈은 미리 받아가는 거죠. Because their finance team is not confident with the buyer's credit. 왜냐하면 그들의 KM Corporation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금융팀이 매수인의 신용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매수인이 나중에 돈을 줄지 안 줄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한테 자기의 매출 채권을 넘기는 이러한 거래들 지난 그 금융 쪽에서 결제 쪽에서 우리 팩토링하고 포피팅 두 가지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팩토링의 경우에는 무형의 매상 매출 채권을 은행한테 넘기는 거래를 말하는 거고요. 자, forfeiting의 거래 경우에는 신용장이라거나 또는 추심 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매출 채권을 은행한테 넘기는 거예요. 둘 사이의 차이는 팩토링의 경우에는 OA 거래에서 무형의 외상 매출 채권을 파는 것이고 forfeiting의 경우에는 신용장이나 추심에서 발행된 어음들을 파는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OA라고 얘기했으니까 팩토링하고 forfeiting 중에 팩토링을 골라주셔야 되는 거고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니까 나와 있는 지문의 상황만 파악하신다고 하면 쉽게 골라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Which are covered by the Incoterms 2010. 자, Incoterms 2010에서 커버되는 것은 그래서 커버는 뭐 다루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Incoterms에서 다루고 있는 것. 자, 1번에 Transfer of Risk 위험의 이전, Division of Cost 비용의 분배. 세 번째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reach of Contract 하면 계약의 위반 얘기하는 거고요. 계약 위반에 대한 remedy 구제책 얘기하는 거고요. 네 번째 Obligation for Document 서류에 대한 의무, 서류 제공 의무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Incoterms 같은 정형거래 조건에서는 물품의 인도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 관련된 위험을 누가 어디까지 부담할 것이냐, 비용 부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어떤 서류들을 넘겨줘야 하는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의무들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죠. 그런데 세 번째에 나오는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책 이런 건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인코텀스 서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따로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CISG 배웠었죠. CISG 같은 통일매매법 이런 데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계약 위반이 있었을 때 해결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요. Carriage Insurance, 운송 계약을 누가 체결할 것이냐, 보험 계약 누가 체결할 것이냐, 그 다음에 Customs Clearance, 수출 통관, 수입 통관 이런 부분들을 누가 이행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Breach of Contract에 대한 부분하고 또 같이 price, 지급돼야 할 가격이라든가 payment, 대금 결제 방법이라든가 ownership, 물품의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들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텀스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과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 두셔야 될 거고요. 이 정도 키워드만 익혀두시면 크게 무리 없이 문제들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번을 제외한 1번, 2번, 4번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What payment method is related to following financial instrument? 자, financial instrument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융적인 어떤 증권, 금융거래에서 사용하는 증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음이나 수표 같은 것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증권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payment method, 결제 방법이 뭐냐 찾는 문제입니다. 자, 박스 안에 보시면 draft, 환어음이죠. 자, 환어음은 sometimes also called a bill of exchange. 어떤 때는 bill of exchange, 환어음을 줄여가지고 draft 또는 그냥 bill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bill of exchange라고 불리우는 자, 이 환어음은 is similar to foreign buyer's check. 외국의 매수인의 수표와 similar, 유사하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할 때 수표를 끊어주는 방법. 이걸 대체해가지고 환어음도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like checks used in domestic commerce. domestic commerce니까 국내 거래. 국내 거래에서 수표가 사용되는 것 같이 drafts carry the risk that they may be dishonored. 자, honor 하면은 결제하다, 대금 지급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dishonor 하면은 이제 미지급, 결제를 하지 않는 것 통틀어갖고 dishonor라고 얘기합니다. 자, 환어음의 경우에는 무언가 대금 지급에 대한 확약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급인이 대금을 거절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뭔가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될 때 미지급될 수 있는 그 위험을 carry, 가지고 있다, 같이 가지고 다닌다. 수표도 부도날 수 있듯이 어음도 부도날 수 있는 거예요. 자, however, in international commerce, 그렇지만 국제거래에서는 title does not transfer to the buyer. 여기서 title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ownership하고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유권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until 언제까지냐면 he pays the draft or at least engage the legal undertaking. 자, 여기서 he는 매수인 얘기하는 걸 거고요. 매수인이 그 환어음을 지급할 때까지 또는 legal undertaking, 법적인 어떤 약정을 약속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대금 지급을 하던가 아니면 앞으로 내가 만기에 대금 지급하겠다는 약속, 환어음을 우리가 accept한다, 인수한다라는 얘기하죠. 그래서 환어음 대금 지급에 대한 인수가 있기 전까지는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다. That the draft will be paid on due date. 만기에 그 환어음이 지급될 것이라고 하는 legal undertaking을
하기 전까지.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추심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심 방식에서는 물품과 관련된 서류들을 은행을 통해서 송부하고 환어음을 발행하죠. 그리고 환어음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서류를 건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만약에 대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대금은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물품까지 떼일 염려는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런 식으로 추심 거래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collection, 추심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신용장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신용장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대금 지급을 하는 약정을 받고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대금 지급이 discerner, 결제되지 않을 것에 대한 위험은 많이 줄어드는 이런 거래가 되죠. 세 번째 오픈 어카운트는 우리 1번 문제에서 봤듯이 어음 같은 건 전혀 발행되지 않습니다. 매도인은 기다렸다가 매수인이 대금을 송금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래이고요. 자, Bank Payment Obligation 줄여가지고 BPO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결제 방법이에요. 이거는 신용장하고 오픈 어카운트하고 두 개를 결합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서류 같은 것들은 직송을 하고요. 대금 지급을 받을 때는 은행을 통해서 대금 지급받는 두 개를 조금 결합한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은 URBPO라고 하는 이 BPO와 관련된 은행의 업무통일 규칙이 있습니다. ICC에서 나온 URBPO라고 하는 규칙이 있는데 URBPO라고 하는 단어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혹시 문제가 변형이 돼서 나오는 경우에 충분히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에 컬렉션 골라주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As defined by UCP 600. UCP 600에서 defined 정의된 대로 complying presentation means 일치하는 제시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자, complying presentation이란 뭘 의미하느냐? 일치하는 제시의 정의가 UCP에 나와 있습니다. 정의가 되어 있는데 a presentation that is in accordance with 무엇과 일치하는 제시라고 한다. 자, A의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신용장의 terms and condition 조건,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는 제시. 두 번째 B에 보시면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UCP 600. UCP 600에 적용되는 조항들. 그래서 UCP 600에 일치하는 신용장과 UCP 600. 그리고 C에 보시면 URC 522 돼 있는데요. URC는 추심 통일 규칙이었죠. UCP와 마찬가지로 ICC에서 만들어낸 추심 통일 규칙이니까 URC하고는 전혀 일치하는 제시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이거는 추심 쪽이니까 신용장이 아니라 D에 보시면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국제 표준 은행 관행입니다. 자, 국제 표준 은행 관행에 일치하는 요 세 가지 이외에는 없어요. 요 세 가지에 일치하는 제시를 우리가 UCP상에 일치하는 제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C를 제외한 A, B, D를 골라주시면 됩니다.